제 말은 도와라. 일본에 요구한다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구해달라. 일본에 당당하게 설명회를 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해달라. 설명회를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일본이 비공개로 할 때는 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냐? 얘기를 좀 해달라. 어쩌다가 기자가 이렇게 자꾸 투사처럼 뭔가 요구를 하고 자꾸 싸워야만 하는 건지 좀 암담하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네, 본방송 이후 유튜브에서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와 뒷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과학적인 오해를 풀겠다면서 일일 브리핑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새 이 브리핑 내용 그리고 분위기가 약간 미묘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저희 이정주 기자가 매일매일 나가서 보고 있는 만큼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여러분들께 소상히 유튜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다운의 뉴스톡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유튜브 노컷 채널로 넘어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CBS 뉴스톡 본방송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유튜브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뉴스톡 앵커 정다운 기자고요. 이정주 기자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산업부 매주 이정주입니다. 화요일 인기 있는 코너. 아, 인기가 식었어요. 지금 이제 구속 위험이 있는 그런 위험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네. 요새 위험한 상황이 오염수 브리핑 현장이 아니라 너무 다른 데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리투아니아 거기 현지 매체가 더 힘들어요, 저보다. 영장이 어떻게 발부될지 모르겠는데. 아, 리투아니아 매체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 이제 본방송에서는 좀 딱딱한 하지만 네.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8월 말로 방류가 예상된다. 네.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것과는 다른 클립으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요새 오염수 브리핑 현장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다. 네. 그 아, 제가 분위기를 이게 좀- 지금 한 일주일이 100년 같았어요. 사실은 이제 기사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기사가 났어요. 이정주 기자 기사가 자꾸 타 언론에서 나요, 여러분. 예, 뭐 개인적으로 제 취향인 매체는 아닙니다. 근데 별로 엮이고 싶지 않으면 영장 대상들이거든, 사실은. 미디어 오늘 MBC 뭐. MBC. 예. 아니, 나름 이제 독자 언론으로서 조금 이렇게 네. 그 목소리를 내는 매체들인데 존경하고 저보다 훌륭한 기자들 많아요. 다만 섞이고 싶지 않다. 근데 내용 중에 제가 되게 짠했던 게요. 네. 미디어 오늘 기사였는데 이정주 기자가 3일 연속 혼자 브리핑에 참석했다. 그게 그 유튜브를 보시면 아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저희 지금 사진 아, 띄워드리고 있는데 혼자 있어요. 저 뒤통수 보이시죠? 제가 저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왼쪽에 아무도 없어요. 이야, 진짜. 아무도 없어. 아니 저도 브리핑 현장 뭐 많이 다녔지만 저렇게 혼자 있었던 브리핑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브리퍼가 5명이나 앉아 있는데. 네. 어. 제가 무슨 저 대선 후보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질문해요, 한 명씩. 한 명씩 깨는 거예요? 격파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백브리지만 끝나면 이 기자님 고맙습니다, 질문 안 해줘서. 이런 소리도 제가 많이 들어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왜 기자들이 안 오는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6월 15일 날 시작을 했어요. 네. 벌써 이제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시면 정 앵커님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그 기자회견에 국룰이 있습니다. 10시에 10시. 10시 네, 오전 오전 10시. 10시. 알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점심, 제가 뭐 밥 못 먹어 죽은 귀신 쓰인 것도 아니고 점심 약속이 있어요. 보통 12시로 잡잖아요. 그러면 약속에 늦지 않는 게 우리 취재원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정치부 8년 있었는데 정치부에서 대선 때 막 긴급 기자회견 이런 거 말고는 11시에 잡힌 기자회견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좀 언론에 덜 프렌들리한 시간대인 11시로 설정이 그렇죠. 되어 있고 11시에 시작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11시 질의응답하고 막 하면 30분 뭐 40분에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밥 먹으러 바로 갑니까? 자기들이야 일어나서 가지만 저희는 기사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럼 12시가 넘어가요. 그러면 밥을 정부 청사에서 뭐 도시락 먹나요? 음.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냐라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 제 저는, 말은 기자들한테 정말 많이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싶다면 언론 매체가 많이 와야 되고, 많이 오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에 프렌들리한 시간을 잡아주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런 그 중요한 발표할 때 금요일 오후에 한다든지 그렇죠. 막 토요일 아침에 기습적으로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기사 덜 나오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서로 아는 게임이거든요. 서로 뭐 소위 말 선수들끼리 아는 기술 거는 거니까 저희도 그렇게 나오면 또 다르게 하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 브리핑을 한 달 내내 11시에 한다는 게 제가 몇 번 요청했어요. 10시로 바꿔달라고. 아. 차라리 9시로 바꿔달라. 나 여기로 출근하겠다. 9시에 바로. 아침 일찍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죠. 11시는 정말 기자들에게 죽음의 시간대인 게 거기서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취재원들과 약속을 깰 수가 없어서 안 오게 되죠. 자, 강동길님이 되게 중요한 질문해 주셨어. 브리핑 할 거는 있나요? 이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아, 그렇죠. 뭐 본방송에선 제가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음. 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기자들이 안 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어떤 기자들이 프로페셔널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진짜 알려야 될 정보가 매일매일 생산되고 나오고 있으면 그러면 가죠. 뭐 점심 약속 깨고 가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근본적으로 그 말은 맞는데 이 사태를 이렇게 봐요. 그 이번에 이제 제가 설명해드릴 사태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는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A다 B다 C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 말은 뭐냐면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언론은 감시를 하게 돼 있고 국민들은 오염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그 오염수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대신 질문해 준 게 기자가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정부가 여기 제가 갖고 나왔어요. 이게 6월 15일 날 브리핑 첫날 이게 자료예요. 첫날 보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로서 추진하게 됐다. 예. 써 있잖아요. 네네. 제 말은 뭐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일일 브리핑이 우리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정부에서 6월 14일 날부터 일일 브리핑을 하겠대요. 그 제가 물어봤어. 자신 있냐? 일일 브리핑이 장기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거 쉽지가 않다. 하겠대요. 아니 하겠다는 사람 어떻게 말입니까? 한번 해라 한번 해라 해서 그 다음부터 저도 스터디가 들어갔죠. 빡센 스터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기자 파일 시작하는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그럼 나도 새벽까지 날 새서 열심히 뛰어보겠다 한번. 우리 사바나의 초원에 얼룩말도 눈 뜨면 달리고 사자도 눈 뜨면 달립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란 거는 초식 동물이야 육식 동물이야 서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해서 그 후생이 국민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이상한 문자가 또 왔다면서. 제가 이걸 그냥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하도 여기 쪽에 뭐라 하니까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브리핑 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11시 땡땡 해놓고 끝나는 시간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문자를 전날 주거든요. 오늘도 왔어요. 오늘 왔는데 내일 뭐 정부 청사 몇 층에서 한다. 11시 땡땡. 근데 이게 언제냐면 그 7월 정확히 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7월 21일부터는 네. 그러니까 7월 22일 목요일 저녁에 온 거예요. 11시 땡땡부터 11시 20분이라고 시간이 써 있어요. 이제 20분만 하고 딱 네, 끝내겠다는 11시에 거예요? 시작하는데 11시 20분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던가요? 물어봤죠. 아니 왜 갑자기 시간을 줄였냐.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알면서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이때 지난주 화수 목에 저 혼자 갔거든요. 저 혼자 가서 진짜 혼자 여포처럼 100만 대군 상대하면서 제가 거의 질답 하니까 네. 사실 끝나고 나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오던가요? 그러니까 이 기자님 여기가 무슨 특정 매체와 뭐 대담 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타사가 안 와서 혼자 질문했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대담 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대담을 원했나요? 제가 대담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 열심히 학교 가는 사람한테 학교 땡땡이 치는 사람들이 너 왜 선생님하고 과외하고 있어? 아니 학교에서 수업 열었잖아요. 제가 수업 열어달라 했나요? 기자 일일 브리핑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일일 브리핑 너무 빡세니까 아니, 뭐 격일 브리핑이라든가 주 3회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진짜로 6월 중순에 6월 말에. 근데 그거 괜찮다고 하면서 막 아까 이렇게 하는데 과잉대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열심히 수업 가고 열심히 개근하는 사람한테 너 왜 과외받니? 이게 이치에 맞는 소리입니까? 근데 공식적인 그 브리핑 단축의 그 요인이 이정주 기자예요? 그건 아닐 거 저는 아니에요? 저라고 봅니다. 아니, 공식은 아닌데. 공식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아구가 안 맞냐면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갑자기 금요일 날부터 시간을 줄였냐라고 하니까 수해 그 전주에 일요일 날 수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월요일부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현장으로 가셨어야죠. 그럼 월요일 날 아침에는 왜 단축 문자를 안 보냈냐 이거예요.
월요일 아침에는 안 보내다가 그래서 자 이게 이정주 기자의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팩트에 기반해서. 나 때문이다. 예. 정말 죄송한데 차라리 저는 야, 너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게 처음 협상이라 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뭐 수혜 때문에? 그럼 월요일 날은 월요일 화요일은 왜 그 수혜 때문에 시간 안 줄였나요? 이 부분 그 현장에서 따온 음성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정도의 좀 선은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너무 치우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필요하시다면 꼭 필요한 내용을 몇 가지로 압축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마치 그 일련의 미세한 것들을 하나씩 다 묻는 식으로 간다면 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브리핑이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선을 좀 넘었나요? 어떤 부분이 선을 넘었나요? 네. 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뭐 정중하게 좀 예. 짧게 해달라는 말을 돌려서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신에서는 우리의 질문 상태가 우리도 말했지만 좀 제 질문이 생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통은 우리 처음에 정인커랑 말했잖아요. 질문을 이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대답이 두리뭉실하게 돌아와요. 그렇죠. 두루뭉술하게. 네. 뭉개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쪼개요. 어제 외무성 그 비공개 회담 보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측 요원 들어갔나요? 오케이. 우리 외교부에서 누가 들어갔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 내용에서 요런 게 나왔는데 내가 사실 이건 물어보려 한 거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네, 약간 네. 귀납식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 왜 이렇게 다 잡아먹고 질문을 아니, 근데 몇 개를 하냐 막. 차라리 제 말은 저 혼자 있었잖아요. 저 혼자. 아니 제가 무슨 잡아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네. 11시부터 저 혼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가 아.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다른 기자 가서 질문을 뺏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브리핑 들어가면 증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원래 제가 정치부 짬밥 8년 아닙니까? 다른 기자들의 질문을 먼저 줘요. 저는. 그게 제 국룰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부장하게 오더받은 질문 아니 이게 치면서 가슴 졸이고 있잖아요. 먼저 길을 다 줘요. CBS는 부장한테 오더 받은 질문 없습니까? 오더 받아도 제가 이제 제 질문을 하죠. 저는 저만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오더 받을 때 있지만 먼저 기회를 줘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다 주고 시간 남을 때 하거나. 근데 이날은 저 혼자 있잖아요. 아니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겁니까? 자, 그런데 이 약간 기시감이 좀 느껴져요. 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하다가 네. 갑자기 접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 얘기 약간 그 하는데 느낌이 조금 날라 그래요. 네, 제가 이 질문하는 기자 이제 앞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윤 대통령 마크맨이었거든요. 이 네, 산업부 오기 전에 그렇죠. 맞죠? 예. 정치부 8년 하다가 제가 쭉 보수당에서만 8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보수당이 좋아서 한 건 아니라 그 배치가 그렇게 돼서 네네. 좋고 싫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해봤는데 취임 초기에 이분이 이제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문 앞에서 스태핑하면서 그 미국식 문화거든요. 로즈가든에서 이제 하는 미국 대통령들이 나오면서 막 하면 질문해서 즉석에서 답해주고 이런 건데 아니 용산으로 이동하시더니 이걸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소통은 좋은데 이 소통의 결과가 훌륭했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오염수 브리핑도 사실 굉장히 좀 약간 실망스러운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저는 한마디로 해서 약간 평행이론인데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지금. 아니 하는 거 좋아요. 하는 거 좋은데 도어 스태핑은 저는 당시에 윤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에 똑같아요. 정부를 위해서 출입 기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줬어. 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굳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호기를 부릴 이유가 아니다. 그냥 적당히 보면서 그러니까 역대 모든 달변이라는 대통령들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전달해 줬어요. 해줬는데 아니 호기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아니 전혀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서 하려는데 이번에 일일이 똑같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첫 단추가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격일로 하다가 방류가 됐을 때 많이 늘려가면서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겠다. 이건 얘기가 돼요. 부채꼴로 처음에는 펴지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예. 방류가 이제 다가오는 8월 말이 되면은 매일매일 그쵸.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전달드리고 그렇죠. 논리가 맞잖아요. 예. 왜냐하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채꼴로 편한 건 맞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별로 필요도 하지 않을 때 막 하다가 정작 방류 때 이거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줄여야겠다. 이게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마라톤 42km 달릴 때 초반에 페이스를 올리면 안 된다고 말해 준 거고 대통령실 출입할 때도 제가 그 조언을 참모들에게 똑같이 했어요. 아니 윤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치 고수들도 안 한 그거를 뛰어드는 그 용기는 높이 살지만 이거는 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옛날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하듯이 노변 정담 이렇게 하듯이 늘려나가면 된다. 임기는 5년이고. 근데 초반에 막 하다가 나중에 MBC 사태 나오고 막 하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아니 그 지금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을 뭐 좋아하든 싫든 간에 사람들이 도어 스태핑은 이 정권의 어떤 그 소위 말해 업적이 될까? 안 됩니다. 취임 초기에 6개월 하다 끝난 거예요. 그냥 최소한 이거를 절반은 넘겨야 업적이 되는 거지. 언제 윤석열 정부가 도어 스태핑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6개월 좀 하다가 그때 뭐 짜부라져서 안 한 거? 해프닝?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제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거든. 취임 초반에 대통령 생각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호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호평 기사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리더가 뱉은 말이 실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도 꽤 있었잖아요. 수정이 안 되거든요. 원래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앵커님하고 뭐 저나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위에 사장님이나 부장이나 보도본부장이 저 기자가 말 실수한 거다 사과하고 끝나. 정다운 잘라. 예, 얘는 안 돼. 그러면서 질문하는 기자 빨리 나가 있어. 끊어. 예, 교체.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장님이 실수를 해봐요. 그 누가 사과합니까? 하나님이 사과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CBS 사장님 잘못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 그러니까 사장님이 사퇴를 하더라도 그건 사퇴의 문제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란 거는. 그렇네요. 모든 전선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진, 2진, 3진 이렇게 겹겹이 전쟁할 때 보면 앞에 뭐 차포, 뭐 말, 상 이렇게 보내다가 마지막에 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장군기 들고 다니다가 화살 맞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전략 부재고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근데 이 전략 부재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여당의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실패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떤 논리를 납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혼선을 부추기니까 문제라고 보시고 지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좀 정제된 그게 나와야 되고 이거는 도어 스태핑을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해프닝으로 끝날 거면 미안하지만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뭐 이정주 기자님 응원하는 목소리 많네요. 안드레님이 이 기자님 멋지십니다. 오지 말라는 얘기네요. 저는 갑니다. 오지 말래도 나는 간다. 기자 정신 뭐 그러고 뭐 이쁘세요. 선배한테 이쁘다고 한 건 아니겠죠? 저한테 이쁘다고 한 거겠죠? 고맙습니다. 그죠. 제 질문이 이쁜 건가요? 고만희님 끝까지 질문하는 이정주 기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가름할까요? 네. 제가 근데 마지막 딱 10초만 쓰면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브리핑 때 이 정부에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이게 6월 16일 날 두 번째 날이에요. 네. 정부가 발표한 자료예요. 여기 좀 클로즈업 해주시면 보겠지만 보세요. 여기 마지막 줄에 여기 보시면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오염수 처리에 임할 것을 계속 요구할 입장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했잖아요. 예.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설전이 나왔냐면 딱 10초만 쓰면 일본 정부가 책임 있게 하려면 설명회는 공개해야 됩니까? 비공개해야 됩니까? 일본 정부가 책임 있게 하려면 책임 있게 오염수 처리에 임할. 공개해야죠. 근데 당연히 저번에 공개해요. 비공개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보시면 지난주에 3연타 설명회 있었어요.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한 18일 날, 19일 날 일본 외무성, 그리고 21일 날 도쿄전력에서 투어 시켰거든요. 네네. 세 개 다 비공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몇 개 매체 막 차별하는 네. 일도 있었다면서요. 우리 매체 차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일본 정부가 이게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이게 책임 있는 자세예요? 정부는 우리가 브리핑을 뭐 열고 20분 안에 끝마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렇죠. 일본 정부가 그럼 브리핑 할 수 있도록 제 말은 도와라. 일본에 요구한다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구해달라. 일본에 당당하게 설명회를 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해달라. 설명회를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일본이 비공개로 할 때는 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냐? 얘기를 좀 해달라. 어쩌다가 기자가 이렇게 자꾸 투사처럼
뭔가 요구를 하고 자꾸 싸워야만 하는 건지 좀 암담하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정주 기자 이번 주 브리핑도 잘 혼자 다녀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네. 3명 왔더라고. 이번 주 3명 왔어요. 아유, 3배. 다행이네요. 지난주에 300%입니다. 수익률이 그래도 좋아요. 이제 질의답변 대담 잘 하고 오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